자, 그 서정관님 이번에는 제가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예.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모집 인원과 또 선발 방법? 여기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하면 뭐 수험생들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또 하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수능 최저는 의학결에는 걸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면접도 이제 다 보진 않지만 몇 개 일부 학과 예를 들어서 SW 소프트웨어 인재라든지 DK 인재 전형의 의학계열, 네. 창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면접 없이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일괄로 선발을 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이 아니죠.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률이 한 12대 1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제가 한 4, 5년 전에 여기 대학 방문했을 때 이제 그때 사장관님이 이 학생부를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본 적도 있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15학년도 그러니까 입사자에서 학종으로 바뀌면서 이제 면접을 안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제 실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류 평가 기간 중에 이제 서류를 보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실사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도 실사 제도가 하고 있는 있습니다. 거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실사를 한 학생이 있기는? 이제 보통 이제 방문보다는 전화 실사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특히 뭐 독서의 수준이라든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뭐 봉사활동도 요새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도 보면 본인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너무 올라가 있는 책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실사를 통해서. 그 이번에 죽전에서 선발하는 그 DKU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346명? 그러니까 죽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796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정원 내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701명을 선발하고 전체 모집 단위에서 비율로 보면 한 30%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우리 학부모들이 보는 것은 이 일반고의 평범한 DKU 인재나 소프트웨어 인재, 창업 인재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사회적 배려라든지 고른기에 농어 이런 특수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표 전형이 DKU 인재 전형이라든지 SW 이런 쪽을 보통 평범한 이제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런 쪽을 많이. 근데 서정관 자기 소개서가 없이 자기 자소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 있습니다. 아까 자기 소개서는 하고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SW 인재 전형 한 해서만 올해 자기소개서를 안 받고 SW 활동 서류로 선택적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때 왜 직접 사정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매우 애매한 케이스들도 많지 않아요? 평가 시에 애매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학종이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히 중요한 게 최초 합격, 추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는 충원률을 보면 학종 같은 경우도 최근 2, 3년새 거의 1배수 나가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추가 합격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가 합격은 당연히 최초 합격하고는 좀 다르겠죠. 최초 합격이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1학년 때부터 쭉 진로 관련된 거 열심히 하면서 한 방향으로 열심히 했던 성적 관리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최초 합격인데 이제 추가 합격은 뭔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지금 우리 사장관님 얘기처럼 이 뭐지 살짝 부족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말씀드릴 때 조심해야 되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수험생들은 내가 이런 게 부족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뭐 진로 희망도 매년 바뀌었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 대표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정관으로서 실제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 이제 학생부 항목들도 많고 종합적으로 봐서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지금 말씀처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모든 아이가 완벽한 게 없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게 있고 그 부족한 것을 만회할 만한 또 다른 노력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그 단국대학교의 그 어떤 사정에 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묻기도 애매하다. 그렇지만 뭐 네. 어머님들 만나면 항상 이런 말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그 충원율이 지금 학종이 이제 1배수 즉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서류평가를 받고 1, 2, 3, 4, 5, 6등 한 친구들이 네. 다른 대학에도 1, 2, 3, 4등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최초 합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이 뭐나 뭐 저 대학이 뭐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충원율을 제가 이제 1배수 이상 들어간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합불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어디다가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고요. 뭐 어디가에도 올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입시 설명회를 또 게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안에도 지금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동영상 입시 설명회에서 합격 사례를 보시는 게 뭐 좋죠. 너무 좋은 아니 거고. 다 필요 없다면 예. 이 동영상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동영상 입시 설명회도 좀 확인해 주시면 거기 네. 저희가 정치외교학과 학생 올려놨거든요. 합격 사례로. 네. 이 학생이 아주 재밌는 학생입니다. 이제 뭐 경기 일반고호 학생인데 경기에 있는 일반고호. 네. 저희는 그것까지 이제 공개를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평균 등급만 봤을 때는 3.72. 3.72. 네. 네.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죠. 아니지만 이 학생의 이제 그 기자, 이 학생이 이제 국제부 기자를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꾸준히 길러내면서 성적이 이제 4등급 때 있다가 3등급 때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정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성적을 올리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자연계열은 더 그렇지만 뭐 사정관 입장에서는 성적이 올라갔다. 잠재력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이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런 친구들 학종에 많이 지원시키세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평가하다가 아니 성적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 입시 설명회에서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공개를 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사 연수가 저희가 또 많잖아요. 네. 연수할 때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요. 특수교육과, 당국대학교 또 특수교육과가 대표적인 학과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에 이제 최초 합격하고 추가 합격하고 불합격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좀 최초 합격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성적 관리라든지 수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최초 합격이 되고 이제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 요새는 반영비도 다 공개하니까 대학들이. 그래서 뭐 학업, 전공, 발전, 인성에서 특히 대학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어느 역량에 퍼센티지를 많이 두고 있는지. 한국대학교는 전공적 합격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합격에서 이제 지원 학과 혹은 계열에서 얼마나 좀 역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휘했는가. 네네. 이런 게 좀 성적이 좀 다소 모자랐을 때도 그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이 아이마다 그 고등학교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전국에 한 2,50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 고등학교에 이렇게 내 아이는 우리가 특별히 지방이랑 내지는 우리는 좀 내신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아니도 그 수능이 좀 처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방 이게 학종이 이제 수도권 이주의 전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뽑아보면 여기 지금 죽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수도권이 55%고 지방이 45%입니다. 오. 그리고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수능 위주는 당연히 수도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종은 보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지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권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오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학종을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신 게 이제 뭐 내신 그 학교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저희가 입시 결과 공개할 때도 일반고가 보통 한 85% 최종 등록자들 보면 그리고 15% 안에 뭐 자사고라든지 자공고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이런 고교 유형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글쎄요, 이 성적을 볼 때 뭐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이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등급만 봐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표준 편차 뭐 다 아시잖아요. 일반고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고 같은 경우 뭐 5, 4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신의 어떤 난이도들을 같이 보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단국대학교 입시 결과 보시면 저희가 최저도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저도 있는 것도 왜냐하면 6등급, 7등급 이런 쪽은 자사고 아니면 자공고 아니면 뭐 외고라든지 이런 고교 유형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럼 일반고는 좀 전에 이제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6, 7등급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많아. 일단 알았어요. 근데 제 말은 일반고의 아이들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일반고 6, 7등급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성적대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대학들이 지금 공개하는 게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인데 보통 한 3.5면 선생님들이 진학시키실 때 성적이 이 정도 선에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입시 결과를 해보면 이제 3.5등급 뭐 이렇게 그런 학과들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그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나머지 활동들, 비교과의 역량들, 수업의 상황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하기야. 그런 확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추가 합격 제시하는 것은 이제 그런 확률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가 합격 따로 제시하는 거죠. 지금. 네네.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립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분석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뭐 대부분 거의 다 그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논술 당연히 이 서울권이 세고 수능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만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가 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울권과 지방권의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되겠는데 최근 참 요번에 이제 지금 뭐라고 하죠? 학교를 5월 달까지 못 갔죠,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물론 이렇게 물론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기록해 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생님들 뭐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신데 글쎄요, 뭐 아직 저희가 학생부를 본 입장도 아니고 또 뭐 여러 얘기들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정과 협의회 차원에서도 뭐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올해 이제 블라인드 면접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에 19 사태 해당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블라인드 평가를 실제 단국 대학교는 이번부터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이 예전부터 이제 구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자 성명이라든지 뭐 성별, 수험 번호, 그다음에 가번호까지 처리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관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이 없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출신 고교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낼지 아직 못 정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된 거하고 안 된 거 뭐 같이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제가 다른 대학에 물어보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뭐 그 전까지 어떤 뭐 공통적인 지표들은 분명히 만들게 되니까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지켜봐야 될 근데 만약에 사정관님 이렇게 너무 디테일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고등학교 고교명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블라인드 평가다. 작년에 왜 정부가 교육부가 제시했던 내용대로 고교명이나 뭐 이런 게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냉철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완전히 뭐라고 하죠?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지 어느 정도 도입된 상태에서 여태까지는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거가 무시되고 순수하게 학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평가한다면 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 비율이 합격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자사고나 특목고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7, 8등급 학생들이 지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6등급, 또 5등급까지 지원하는 게 왜냐면 정시 비중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지 정시 그동안은 이제 줄어왔어요. 앞으로는 늘어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비율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이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요했던 건 다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교육 환경이나 이제 개별적 환경을 프로파일 통해서 확인을 좀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고교 교육 과정표는 보내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중요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첫 스타트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고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올해 핵심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교에서 교육과정표를 통해서 보여줄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학생을 평가했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역량들이 수업 상황, 스택에서의
기재들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뭐 세특도 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결국에는 학생의 활동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잖아요. 오케이. 또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와 의견이 같이 녹아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수업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신뢰롭게 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더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학생의 학생부를 봤는데 예. 아직까지도 학생부의 기록을 그 학교 전체가 아주 희한하게 아직도 좀 잘 기록해주지 못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좀 위로의 말 좀 한마디. 아니 근데 되게 너무 가혹하시네요. 제가 저는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예. 저희 사정관들은 선생님들의 기록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한데 저는 뭐 이런 위로의 말을 좀 한마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입학사정관은 그 숨겨져 있는 뭔가까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맞죠? 그렇죠. 예,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이쪽 뭐 초나는 다른 방식으로 뽑는 게 아니죠? 네, 저희랑 이제 같은 거죠. 같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 종합전형 이제 보통 4가지 역량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요새는 참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볼 텐데 전공, 학업, 발전, 인성 이 4가지 역량에서 과연 어떻게 본인들이 좀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합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뭐 이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뭐 저희가 전공, 학업, 발전, 인성 4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좀 편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전공, 학업, 네. 발전 가능성, 인성.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4가지. 만약에 편차로 따지자면 전공에서 가장 큰 편차가 있겠네요. 예. 그 전공 적합성에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단국대학교는 특히 반영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뭐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자기 상담학과 지원하는데 상담 동아리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사정관님하고 제가 같은 생각일 건데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내가 상담학과니까 또는 내가 특수교육과니까 여기에 한정해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좀 광범위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 나갔느냐가 저희가 알고 싶은 거지. 네. 꼭 전공 적합성이라서 상담 동아리를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전공 관련 활동에서 이제 뭐 독서라든지 특히 이제 꽃은 동아리잖아요. 네. 이런 특히 저는 동아리 활동 우리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정관님은 이제 단국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표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면 사실 대학마다 다 틀립니다. 내용이 따지면.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 지금 우리 사정관님 말씀하시는 것 내용들처럼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꼭 그것만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방송은 뭐 제가 이전에도 너무 많이 찍었던 거라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나는 데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이 높죠.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 하고 탐구 능력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 두 개에서 편차가 상당히 높지만
예를 들어 인기학과 음. 가장 학종스러운 학과가 어떤 과인지 아시나요? 가장 학종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경영학과? 저희는 이제 사범계열이라고 부르고 사범계열?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범계열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네. 잘할 때부터.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네. 우리 보통 뭐 학종스러운 과 하면은 막 학종스러운 사범계열이라든지 그래요? 좀 이게 특색이 나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학부, 그렇지. 방송 쪽이거든요. 뭐 이런 과라든지 뭐 좀 학종스러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이라든지 인성에서 편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인성에서는 전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페널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인성에서.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는 게 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결이라든지 또 성적이 주요 교과는 잘했는데 예체능이랑 나머지 교과는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성에서는 페널티, 그러니까 흠 잡힐 것들을 하지 말아줘야만 인기학과에서도 완벽하게 본인들이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상황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추결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추결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만나면 반가워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인데 네. 예. 그 작년에 저희가 평가하면서 우리 사정관들 내부 워크숍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상하게 올해 추결 안 좋은 애들이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얘기해봤는데 좀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얘기 들으면 또 섭섭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출결을 좀 엄격하게 본다. 학종에 네. 특히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마 평가하면서 출결이 안 좋은 친구들을 좀 제법 보지 않았나 네네. 싶고요. 그리고 인성에서 어쨌든 봉사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봉사인지는 아시잖아요. 네네. 막 예전처럼 무슨 봉사만 할 것도 아닌데 거기 전력을 쏟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선택 과목의 난이도도 좀 보긴 하겠지만 지금 대학들이 개정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 학과 매칭시켜서 뭐 이런 과목을 보겠다 저런 과목을 보겠다는 대학도 있고 그냥 계열을 넓게 보겠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뭐 계열적으로 좀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왜 찾아가지고 왜 저만 쳐다봐요? 저분도 쳐다봐 주시지. 대표님 보게 되네요. 그래서 알겠어요.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말씀을 드렸네요. 예.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맘 놓고 그 단국대학교에 지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참. 예. 작년에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작년에는 이제 죽전 한 10대 1 나왔고요. 10대 1. 천안은 한 12대 1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지원해도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많이 지원해야만요. 좋은 네. 학생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지원해가지고는 찾아내는 확률이 더 적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찍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길게 찍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